여러분, 외통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상대가 어떤 수를 써도 패배하게 만드는 필살의 수를 말하는데요. 현실 전쟁에서 뛰어난 지휘관이라면 외통수를 둘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적군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작전을 실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당한 상대방은 외통수에 몰렸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전투를 통해서 외통수를 볼 건데요. 배경은 1944년 4월 인팔 전투입니다. 주인공은 제15사단 2만 명과 이들의 지휘관 야마우치 중장, 총사령관 무타구치 레니아입니다. 이들은 영국군 역습에 당하면서 한방에 외통수에 몰리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본군 작전. 1944년 4월 19일 그 시점 일본 육군 제15사단은 약 2만 대군으로 한 달째 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인팔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까지 전진하면서 승리가 곧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팔을 향한 전진은 넌시검고지 전투의 패배로 막히고 영국군 보급창고 노획은 인팔 코이마 도로의 전진이 막히면서 실패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제15사단장 야마우치 중장은 작전을 중단하자고 건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사령관 무타구치 중장은 병력을 증원해 줄 테니까 다시 공격하자고 합니다. 무타구치 작전을 한번 볼게요. 우선 북쪽의 코히마에서 싸우던 제31사단 한 개 연대가 80km 남쪽으로 증원와서 도로를 따라 공격을 시작하고 5월 초에 제15사단 후속 부대들이 집결하는 대로 다시 인파를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타구치가 증원부대 보내라고 했는데도 제31사단 지휘관이었던 사토 고토쿠 중장이 병력을 보내질 않았습니다. 증원부대 보낼 여력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사토는 지금 영국군과 북쪽 코히마에서 싸우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무타구치 중장이 한개 연대, 그러니까 제31사단 보병 전력 3분의 1을 남쪽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한 거잖아요. 사토 중장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제15사단 후속 부대들의 경우 도착하려면 적어도 2주는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공격 작전은 바로 실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일본군 부대 배치가 역습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일단 넌시검고지에서 일본군이 퇴각함으로써 제15사단이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되었고, 특히 인팔코이마 도로를 따라 있던 일본군 선두부대 보급로가 영국군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일본군의 허점이 드러난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역습을 가했습니다. 영국군 작전. 영국군 역습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제23인도사단이 우흐르 및 리탄 방향으로 공격을 가하고 제5인도사단이 인팔메인 비행장 인근의 고지대와 인팔코이마 도로를 공격해서 일본군 포위망을 풀 겁니다. 이때 증원병력을 투입해서 인팔코이마 도로의 차단막을 뚫고 인팔의 포위망까지 날리겠다는 것이 영국군 작전이 되겠습니다. 영국군 역습 시작. 외통수에 몰린 일본군. 4월 중순부터 영국군 제23인도사단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23인도사단에는 2개 보병여단이 있었는데 37여단이 도로를 따라 전진하는 한편 제1여단은 우회해서 야인강 폭피와 리탄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곳에 사단장 야마우치를 비롯해서 본부 및 제15사단 후방 부대들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영국군이 전진해오자 야마우치는 재빨리 퇴각해서 사단본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영국군은 야인강 폭피를 점령한 뒤 4월 22일경 리탄에서 조우하고 그 뒤 야마우치를 쫓아서 숑펠 마을까지 전진합니다. 다급한 야마우치는 본부를 더 북쪽으로 이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23인도사단은 5월 중순까지 리탄으로부터 동쪽 32km 지점까지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는데, 이로써 제15사단은 둘로 분리됩니다. 사단 후방이 이렇게 영국군한테 탈탈 털려도 일본군은 도저히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부대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고 병사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이 허점을 너무 정확하게 치고 들어왔던 거죠. 이로써 전방 부대들이 전부 고립되고 보급로까지 차단되었습니다. 야마우치와 무타구치 두 사람 모두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완벽한 외통수에 처한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도 무타구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군 포위망. 인팔 북부 고지대 전투. 인팔 북부에서 일본군은 인팔로부터 코히마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하고 고지대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팔 부근의 영국군 약 11만 명을 포위한 상태였고
선두부대인 60보병연대의 경우 영국군 제4군단 본부와 임팔메인 비행장 코앞까지 전진해 있었습니다. 무타구치 입장에서 여기서 일본군이 물러난다는 것은 포위망이 풀린다는 말이고 인팔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무타구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위망을 사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4월 23일부터 영국군 제5인도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9인도여단이 마파오 동쪽 부근에서 공격을 가하고 그보다 옆에서 제123여단이 공격을 시작해서 북쪽으로 전진한 뒤 캉폭피 쪽으로 전환해서 둘 사이에 낀 일본군을 섬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정말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일본군이 고지대를 따라서 참호와 벙커를 구축하고 방어에 임했었는데 제9인도여단이 무려 6주나 공격을 가해도 일본군을 끝내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영국군은 완벽하게 제공권을 장악해서 날마다 일본군한테 폭탄을 쏟아 부었고 지상에서는 포병대의 압도적인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영국군의 화력 관련된 증언 간단히 보겠습니다. 작은 언덕면에 날이면 날마다 종종 밤에까지 가해진 폭격과 폭탄 때문에 모든 식물이 뒤틀리고 불타버렸다. 그런데도 일본군은 꿈쩍도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영국군은 일본군을 그냥 굶기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군 굶기기 작전. 5월 첫 주가 지날 무렵 영국군과 일본군 양측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배고프고 힘든 상태에서 계속 작전을 이어갔던 데 반해서 영국군은 비행기로 증원병력을 실어올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었습니다. 5월 7일경 영국군은 비행기를 타고 제89 인도여단이 새로 도착하면서 지쳐있는 일본 육군 제15사단 상대로 공격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군은 임팔코이마 도로를 3겹으로 차단하고 도로 옆의 고지대 진지까지 구축한 채 농성 중이었는데요. 영국군은 여기를 공략해서 보급창고를 탈환하고 보급로도 끊어서 일본군을 굶길 작정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제89 인도여단으로 고지대를 공략하는 한편 한 개 여단을 세크마이 쪽으로 이동시켜서 도로를 따라 공격하며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5월 15일경 영국군이 일제히 공격해오자 일본군은 악착같이 저항해보지만 결국 서서히 밀려나게 됩니다. 마침내 제89인도여단 한 개 대대 병력이 일본군 후방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서 지친 일본군은 5월 20일경 전방 방어 거점들을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다음날 영국군은 무려 한 달 만에 캥글라 통비 보급 거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전방의 일본군은 보급품 대부분을 잃게 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총평 5월 21일은 제15사단이 인팔 전투에 참여하고 약 2달이 지난 68일차 된 날이었습니다. 그 시점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군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 영국군 역습이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제15사단은 완벽한 외통수에 처했는데요. 당장 공격은커녕 병사들이 죄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작전의 회의적인 야마우치나 호전적인 무타구치나 어찌되었든 승리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였겠지만 일본군은 힘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날 이후 무타구치가 아무리 부하들을 닥달해도 제15사단은 2번 다시 공격을 재개할 수 없었습니다. 자, 사실 제15사단은 한 달 전에 인팔 부근에서 전진이 막혔을 때 작전을 중단했어야 합니다. 이때 그만뒀으면 병사 대부분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아무리 늦었다 해도 오늘 이야기가 끝난 5월 21일 시점에는 다 접고 철수하는 게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제15사단 전력이 바닥난 건 누가 봐도 확실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타구치 본인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패배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야마우치 중장이 작전 중단하자고 해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했었죠. 그런데 잘 보면 지금 제15사단 선두부대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인도 마니푸르즈 소재의 이름 없는 고지대들, 이건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글 산속의 언덕이란 말이에요. 여길 지키자고 2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굶으며 묶여있을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지독한 건 무타구치를 비롯한 일본군 수뇌부가 철수 명령을 하질 않았다는 거고요. 제15사단은 쫄쫄 굶으면서 무려 2달이나 여기서 더 버텼습니다. 그 결과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질병과 굶주림 속에 쓰러지게 될 겁니다. 사단장 대 무타구치, 다음 화 예고. 인팔 전투에는 총 3개 일본 육군 사단이 참가했습니다. 이 중 제33사단장 야나기다, 제15사단장 야마우치, 이 2명은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들에서 자세히 봤는데요. 둘 다 무타구치한테 항의하다 찍혀서 각 5월, 6월에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항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항명을 하고 무단으로 병력을 철수시킨 사단장이 있습니다. 바로 제31사단 지휘관 사토 고토쿠 중장인데요. 우리 다음 편에서는 사토 고토쿠 중장 지휘하에 벌어진 코이마 전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인팔 전투 일화 중에서도 유명한 전투인데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